자, 중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두 갈래다. 하나는 로봇을 향한 것과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갈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주는데, 첫 번째는 로봇에 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제 새로운 과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로봇에 관한 어떤 과제는 무엇인가?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이제는 과제라는 거죠. 첫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몇 가지, 네 가지로 이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로봇이 지켜야 할 무엇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자. 도덕적 기준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 로봇을 막기 위해서 국제 규약을 제정하자. 무엇을? 국제 규약을 제정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는 이제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관한 사회적 합의를, 상황이 다양한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사회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자. 이러한 로봇을 만들자. 그걸 이제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 이제 무장이죠. 무력화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가 있는 로봇을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해결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도덕적 기준을 만들자, 국제 규약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1번과 2번은 입법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법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인데, 이 입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을 만드는 것을 입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그러면은 3번, 4번의 해결 방법은 3번, 4번은 이제 입법적, 법적인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기술적 차원은 로봇은 누가 만듭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만들겠죠. 그래서 입법적 차원에서의 이것은 누가 한다? 입법자들이 하겠고, 기술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로봇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네 가지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 방법을 만들어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 관한 이제 측면이죠. 자,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이런 생각하는 기계는 인공지능이죠.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 인간만이 가진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제인 것입니다.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라. 그럼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이제 높여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과제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인간의 가치를 높이라 그랬는데, 즉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게 이제 해결 방법이다. 그럼 이 인간 고유의 특징은 무엇이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간 고유의 특징은요, 감정과 의지입니다. 기계는 가질 수 없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감정과 의지. 인간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과 의지가 인간 고유의 특징이란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요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고요.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이고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정이 되면서도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해서 인간의 이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해결 방안 과제,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였어요. 1번 이제 로봇의 측면에서 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대처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만의 특징과 존재인 거는 누구한테 던져진 과제입니까?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일로 넘어가면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던져진 각 개인에게 이제 던져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오면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거 인간만의 능력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계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이제 아니다. 그럼 무엇을 묻는 거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능력, 기계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이제 이 상황이 자꾸 묻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보다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